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이의지 기반 풍미 인지 관련 논문 두 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2025년 4월에 게재된 최신 논문으로 해당 저널 임팩트 팩터는 7.0이고 푸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은 주관적인 감각 평가를 바탕으로 뇌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트러스 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인지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감귤향, 즉 시트러스 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은 새콤달콤한 느낌과 함께 정신적 쾌락과 전반적인 이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트러스 품종의 다양성에 따라 에센셜 오일의 풍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트러스에 포함된 화합물의 생리활성 성분은 풍미와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즉 신경생리학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농축된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이 원액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이점이나 수용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센서리 퍼셉션과 커그니티브 리스폰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각 감각 지각과 인지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성은 물질적 특성으로는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감각 지각을 정량화하고 인지 반응을 평가하는 것은 식품 풍미 지각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측정 방법은 주로 셀프 레포트나 인터뷰에 의존하는데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표현, 인지 편향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며 측정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감각적 그리고 쾌락적 반응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며 생리적 그리고 행동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은 소비자의 다양한 반응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텔리전트 센서리 기술이 구현되어 기존 방식에 비해 주관성과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로 마케팅은 이러한 발전을 활용하여 음식을 섭취할 때의 소비자의 잠재의식적인 반응을 포착하였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뇌가 복잡한 후각 정보를 처리하여 감각 지각으로 변환하고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신경영상 기술 중 뇌파는 높은 시간 분해능과 휴대성이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음식 섭취 중 미각 지각과 인지 반응 탐구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각 연구에 뇌파를 적용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미각과 시각 지각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각 지각에 대한 보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달콤한 오렌지, 레몬, 베르가못, 자몽의 4가지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배 농축된 에센셜 오일을 추가 추출하여 총 8가지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에 대한 뇌 활동을 측정하고 인지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의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에센셜 오일을 2배로 농축한 에센셜 오일까지 총 8가지의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이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진행했던 에센셜 오일 기반 저널 미팅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각 향에 대한 센서리 이밸류에이션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뇌파 결과 대비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결과도 바로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센서리 이밸류에이션은 분자 증류법을 통해 추출한 이 빠르게 휘발되는 라이터 프랙션, 기본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 그리고 덜 휘발되는 이 헤비어 프랙션을 맡으면서 각 성분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은 각 에센셜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화합물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두 결과는 오른쪽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룹은 각 에센셜 오일에 대해 라이터 프랙션, 오리지널 에센셜 오일, 헤비어 프랙션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에센셜 오일마다 추출되는 휘발성 물질이 조금씩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터, 오리지널, 헤비어 간에도 특정 화합물에서 차이가 나며 이러한 성분 차이에 의해 라이터 프랙션은 가볍고 상큼한 향이 주로 나고 헤비어 프랙션은 깊고 무게감 있는 향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오른손잡이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비흡연자였고 알레르기 질환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파지티브 컨트롤을 사용했는데요. 이 파지티브 컨트롤은 긍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유도할 수 있는 양성 대조군을 말하며 D-리모넨은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의 주요 화합물입니다. 피험자들은 베이스라인을 위해 15초간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보조자가 피험자의 코 아래 2에서 3cm 지점에 이 시트러스 향료 시향지를 흔들어 피험자가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은 총 15초 동안 제시되었고 자극이 제거되면 피험자는 눈을 뜨고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실험은 9개의 향 자극에 대해 3번씩 진행되었고 샘플 사이에는 커피 원두 향을 통해 후각 피로를 완화하고 냄새 잔여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각 라운드가 종료될 때마다 피험자들은 냄새에 대한 수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음의 0부터 매우 호의적인 9점 척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64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EEG 랩 툴박스를 통해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체 실험 중 향을 맡는 동안의 15초 데이터와 그 후 휴식 시간 15초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처리를 수행하였고 전체 15초의 향을 맡는 구간 중 이 후각 자극에 대한 뇌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7에서 10초의 총 3초의 시간 구간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레스팅 베이스라인을 통하여 노멀라이제이션 되었습니다. 분석은 다양한 에센셜 오일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고 다양한 ROI에서의 액티비티 분석, 그리고 전극 배치에 따른 차이 분석, 주파수 대역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지표와 실험 시 얻은 주관적 점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리그레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에 의해 유도된 뇌파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A 그림은 무작위로 선택된 한 피험자의 7에서 10초 동안 자극에 대한 전체 채널 PSD와 EEG 신호의 주파수 분포 결과를 보여줍니다. 1Hz의 저주파수 대역과 10Hz의 중주파 대역의 활성도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저주파 대역의 파워는 센트럴과 페리어털 영역에 집중된 반면 중주파 대역의 파워는 페리어털과 오시피터 영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을 인지하는 동안 해당 주파수 대역의 활성도가 특히 강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림 B는 전체 피험자의 여러 자극에 대한 PSD와 EEG 신호의 주파수 분포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경향은 그림 A와 일치하며 1Hz와 10Hz 부근에 더 높은 파워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해당 주파수 대역이 자극에 대한 특징적인 생리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해당 그래프에서 D-리모넨은 다른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에 비해 모든 주파수에서 가장 낮은 활성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특별한 향이 없는 D-리모넨과 같은 경우보다 더 복잡한 향이 포함된 경우 그 풍미의 인지에 더 고차원적인 인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림 C는 9가지 자극에 노출된 모든 피험자의 전체 평균 앰플리투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두엽 영역에서 주로 음의 앰플리투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해당 영역은 의사결정 및 감정 처리와 같은 고차원적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정맥과 후두엽에도 에너지 플럭추에이션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시트러스 향 자극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신경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그림은 시간 흐름에 따른 반응 변화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의 전체 평균 앰플리투드 변화를 500ms 간격으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HLEO 결과가 눈에 확 들어올 텐데요. 해당 에센셜 오일을 흡입할 때 전체 뇌 영역에서 강한 네거티브 뇌활동이 나타났습니다. 프론탈 영역은 여러 시트러스 자극에 반응하여 7톤에서 9000ms 내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며 이후 1000ms 내에서 페리어털과 오시피털 영역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오리지널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 대비 농축된 에센셜 오일을 맡은 경우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네거티브 액티비티를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페리어털과 오시피털의 빠른 활성화는 뇌가 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형계와 전두엽에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후각 자극에 대한 인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그림만 봐서는 농축된 에센셜 오일에서의 빠른 활성화를 관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SEO에서는 오히려 오리지널 에센셜 오일의 페리어털, 오시피털이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125의 경우 농축된 경우에서는 그 변화를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 혹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처리된 뇌파 데이터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감마파는 각성도 그리고 불안과 관련이 있는데 전체 실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이완 및 안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PSD를 계산한 후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PSD AUC를 측정하였는데요. 그림 A는 0.1에서 30Hz의 전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결과로 D리몬에는 HSEO, HLEO와 뇌 활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과 D리모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에센셜 오일과 농축 에센셜 오일 간의 비교 결과 SEO, LEO의 경우 농축된 에센셜 오일에서 PSD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축된 에센셜 오일의 특징적인 풍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HSEO와 HLEO가 피험자의 더 많은 주의를 끌고 감정 조절 및 인지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림 B의 주파수 대역별 결과를 보면 농축 에센셜 오일은 오리지널 에센셜 오일에 비해 파워가 증가하였고 HLEO는 여러 자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델타 그리고 알파를 유도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델타 그리고 알파는 향인지, 주의 조절, 감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델타 파워의 증가는 이완, 진정 그리고 후각을 포함한 감각 자극의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파는 차분하고 집중된 주의 상태와 관련이 있고 이는 후각 신호와 같은 감각 입력을 고차원 인지 과정으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9가지 각 시트러스 향 자극에 대한 주파수별 파워는 그림 C부터 F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세타와 베타 파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HLEO와 HSEO는 오리지널 에센셜 오일에 비해 델타와 알파 파워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그림 A의 전체 주파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본 결과로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은 정신적 이완을 촉진하고 인지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감각 처리, 주의 조절, 감정 상태에서의 이 델타파의 역할과 이완 및 인지 기능에서의 알파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고농도의 에센셜 오일, 특히 HLEO와 HSEO가 이완 및 인지 기능과 관련된 저주파수 대역의 파워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뇌 영역에 따른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의 브레인 액티비티 결과입니다. 그림 A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뇌 영역은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에 대해 서로 다른 PSD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론탈 영역의 반응은 다른 영역보다 두드러졌는데 이는 앞선 토포맵 결과와 일치합니다. 1차 후각 피질은 일반적으로 내측 측두엽과 전두엽의 일부인 올비토 프론탈 컨텍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최근 신경영상 연구에 따르면 후각에 관여하는 영역은 전두엽 영역과 변형계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후각 시스템이 관여됨을 보여주며 향기로운 물질을 흡입하면 전두엽 피질 활동 조절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합니다. 그림 B는 전두엽 영역에서의 각 향 자극에 대한 결과로 다양한 시트러스 향 중에서 농축된 SEO와 LEO는 오리지널 에센셜 오일과 D리모넨에 비해 전두엽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정기적 활동을 유발했습니다. 이는 농축된 이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이 피험자의 주의와 자기인식을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변형계 내 정보 통합을 개선하며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후각 자극에 대한 전두엽 영역의 여러 부분의 반응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두엽의 다양한 채널의 총평균 정기적 활동을 그림 C에 계산했습니다. FP1, FPZ, FP3 채널은 다른 채널보다 유의하게 더 큰 활동을 보였으며 이는 후각 지각 및 인지 처리의 전두엽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수용도 점수와 EEG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피험자들은 대체로 농축된 에센셜 오일이
오리지널 에센셜 오일에 비해 덜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해당 향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른쪽 결과는 EEG 지표와 수용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로 해당 분석에서 사용한 뇌파 데이터는 개인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EEG 지표는 좌우 뇌영역 간 파워의 비율을 의미하는 LF-RF와 PSDAUC, 프론탈 영역의 주파수 파워를 사용하였고 각각 그림과 수치로 나타내었습니다.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주파수 대역별 파워를 비교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델타와 알파만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알파 파워는 프론탈 영역과 프리프론탈 영역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프리프론탈 영역이 여러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 자극에 대한 지각 및 인지 반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프론탈 영역의 알파 리듬은 수용성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높은 알파 리듬 파워가 이 대뇌 피질 활동 감사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즉, 높은 알파 리듬 파워가 대뇌 피질 활동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용성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알파 리듬 파워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델타 대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요. 별도의 결과 그림은 없었지만 델타 대역은 HSEO와 HLEO 자극에 대한 수용성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전두엽의 델타 대역 파워와 수용성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델타는 종종 인지 과정 및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플레이버 퍼셉션, 즉 이 풍미 인지의 쾌락적 그리고 인지적 차원을 평가하는 바이오마커로서 델타 파워의 잠재력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주관적 수용성과 객관적인 심리 생리학적 지표 간의 관계를 정량화한 예비 연구로서 이 관찰된 경향은 이 플레이버 퍼셉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EEG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 수용성이 단순히 주관적인 선호도의 산물이 아니라 감각적,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 과정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15초라는 전체 실험 시간 대비 3초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후각 자극에 대한 뇌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7에서 10초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향을 맡기 전 15초의 레스팅이 있는 만큼 초반 데이터도 충분히 안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반 구간은 그래도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10초부터 약간 15초의 구간은 향을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분석에 사용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짧은 구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초반, 중반, 후반으로 구간을 나누어 각각을 비교하거나 본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더 넓은 시간 구간에서 관찰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앞선 결과 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요. 특히 오른쪽의 그림을 설명할 때 해석과 결과 그림이 명확하게 매칭되지는 않아서 정확한 해석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HLEO를 보면 전체 내용력에서 강한 음의 파워를 보이는데 다른 향과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이라 추가적인 확인 혹은 해석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결과도 풍부하고 결과들이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푸드 케미스트리의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하게 2025년 4월 발표된 최신 논문으로 해당 저널 또한 임팩트 팩터는 8.5로 세 분야에서 모두 10% 안에 드는 최상위 저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와 근전도를 통해 강한 향의 백주 미각 인지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중국 백주는 우측의 그림처럼 곡물을 발효, 증류, 블렌딩하여 만든 술의 한 종류로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버 퍼셉션, 즉 향미 지각은 백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현재 백주의 향, 맛, 그리고 미각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센서리 평가와 인텔리전스 센서리 기술이 있습니다. 센서리 평가는 소비자 수준의 기술 분석 방법과 경험이 풍부한 패널리스트와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센서리 기술은 전자코, 전자혀 등의 인체 기관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말하고 노동 집약적인 기존 센서리 평가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감지와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 기반의 감지만으로는 이 백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생리적 전기신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전기신호는 신체의 정보 처리를 통해 생리적으로 방출되는 신호로 뇌파, 근전도, 심전도, 피부전도, 호흡 등의 신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EEG는 음식의 풍미지각과 그것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적용되어 왔고 단일 맛이나 후각 자극에 대한 뇌 반응 변화를 조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근전도는 식품 분야에서 구강 행동의 차이를 조사하고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탐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EEG와 EMG는 신체의 지각과 샘플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객관성을 갖추고 있어 센서리 평가 및 인텔리전스 센서리 기술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EEG와 EMG를 결합하여 향이 강한 백주의 맛 지각 평가에는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이 강한 백주 샘플 3종을 이용하여 향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른 16가지 관능 특성을 QDA라는 센서리 평가 방법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또한 시험 과정에서 피험자들의 뇌파와 EMG 신호를 수집하여 향미의 품질에 대한 인간의 지각이 향미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탐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백주 샘플은 동일한 그룹의 논문에서 사용한 백주 샘플 중 장수성이라는 지역에 강한 향을 가진 백주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샘플들은 장수성 백주의 핵심 특징인 멜로우니스, 즉 부드러운 풍미를 샘플 성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고 선행 연구에서는 각 샘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생체 신호 획득 전 QDA라고 불리는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이는 제가 이전에 다루었던 저널 미팅에서도 이 센서리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내용으로 종종 설명드렸고 바로 직전의 논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패널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감각 특성을 측정하는 행동 감각 평가 접근 방식입니다. 총 12명의 피험자가 센서리 평가자로 선정되었고 무작위로 제공된 이 백주 샘플에 대해 색상, 향, 맛, 식감, 스타일을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센서리 관련 묘사어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을 통해 다양한 강한 향의 백주를 특징짓고 구별되는 16가지 묘사어를 선정했습니다. 각 묘사의 정의는 오른쪽 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치의 경우 마지막 론과 설명이 같은데 리치는 풍부한 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평가자에게 일정한 양의 백주 시료를 제공하였고 각 시료에 대해 이 16가지 감각적 묘사 용어를 9점 촉도로 평가하는 이 블라인드 테스팅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독특하게 EEG와 EMG 측정 실험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뇌파 실험에서는 QDA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들이 피험자로 그대로 참여하였고 뇌파는 64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실험은 크게 후각 실험과 미각 실험으로 나누어지며 각 실험 패러다임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후각 실험은 후각 확산 장치를 사용하여 평가자의 코앞 5cm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미각 실험은 고무 튜브를 통해 샘플을 피험자의 입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는 3개의 백주 샘플과 물을 사용하였고 각 샘플은 20회씩 테스트되었습니다. EMG 실험에서도 피험자는 동일했으며 다채널 측정 장비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EMG 전극은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눈 위쪽에 위치한 추미근, 입 주변에 위치한 대광골근, 목 쪽에 설골근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추미근의 경우 눈썹 안쪽에 위치하여 찡그릴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며 대광골근은 광대뼈에서 시작하여 입가에 닿는 근육으로 미소를 지를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설골근은 구강과 연결되어 있어 음식을 삼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라운드는 코끝에 부착하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들은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실제 음주 동작을 재현하였으며 각 샘플은 7회 반복되었습니다. 뇌파 분석은 전처리를 거쳐 PSD를 추출하였고 각 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MG의 경우 필터링을 거친 후 각 근육의 활성화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활성화 시점은 3 스탠다드의 임기값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활성화된 횟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QD의 점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라고 해서 해당 논문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기 쉽도록 이 세 가지 결과만을 조금 짜겠기를 했는데요. 그래프의 길이는 종합 점수를 나타내고 종합 점수에서는 이 제일 위에 있는 YHDQLC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머지 두 샘플은 유사한 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YHDQLC는 세 가지 샘플 중 에탄올, 그리고 과일향, 그리고 신맛, 단맛이 가장 강했고 이 ZGMJ의 경우 발효향이나 여기 풍부한 향, 그리고 여기 잔향이 세 가지 샘플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YMR의 경우에는 볶은 곡물향, 그리고 증류 후 곡물향, 여기 부드러움, 그리고 이 조화로움에서 다른 두 샘플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 개의 샘플은 맛, 향, 식감, 그리고 스타일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가지의 백주와 물의 후각실험 PSD 결과입니다. 뇌 영역은 크게 6개로 구분하였고 5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PSD를 계산하였습니다. 전체 뇌 영역에 대해 백주 샘플 냄새를 맡은 후에 델타 그리고 알파 대역의 PSD 값은 물 냄새를 맡은 후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그 외 주파수 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후각 지각 경로인 이상피질에서 올팩터리 벌브로의 그 정보 전달은 델타 그리고 세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후각 정보 전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파의 경우 백주의 그 화합물의 향이 알파 대역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과는 이전 결과와 동일하지만 한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PSD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물과 이 백주 후각 실험 후 차이가 유의미한 뇌 영역은 프론탈, 센트럴, 페리어탈과 오시피털 영역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분 좋은 냄새는 델타, 세타, 알파 대역인 0.5에서 13Hz에서 프론털 활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불쾌한 냄새는 베타, 감마의 13에서 50Hz에서 템포럴과 오시피털의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델타, 알파에서는 프론털 활동이 감소하였고 템포럴과 오시피털의 경우 베타와 감마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에 비해 백주 냄새가 피험자에게 불쾌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알코올 자극에 대한 신체의 본능적 반응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평가와 종합해보며 피험자들은 이 백주가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뇌는 강한 자극에 본능적으로 방어 또는 억제적 반응을 생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각 실험 후의 뇌 영역별 PSD 결과입니다. 전체 뇌 영역에서 뇌 자극이 이 세타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더 강한 뇌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이 PO 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뇌 영역에서는 델타 밴드가 가장 높은 PSD 값을 갖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델타 밴드는 뇌의 미각 인지와 관련이 있으며 뇌가 단맛과 쓴맛을 감지할 때 각각 알파 그리고 베타 대역이 상당한 반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감마의 경우 신경 흥분성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를 종합해보면 백주를 마시면 뇌의 미각 기능이 유의미하게 활성화되고 백주의 단맛과 쓴맛이 뇌에 잘 포착이 되는 반면
백주에 함유된 알코올은 신경 흥분성을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한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미각 실험 후 PSD 차이를 보여줍니다. 델타 및 세타 대역에서는 프론탈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지만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프론탈 활동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오시피털과 라이트 템포럴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좌반구에 비해 우반구의 자극 반응이 강하여 우반구가 이 미각 처리를 더 강하게 지배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미각 실험 시 각 근육의 활성화 횟수 결과이며 왼쪽부터 눈 쪽의 추미근, 광대뼈 쪽의 대광골근, 목 쪽의 설골근을 의미합니다. 각 근육에 따라 활성화 횟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통계 분석 시 추미근에서는 YMR과 ZGMJ의 활성화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관찰되었고, 대광골근에서는 YMR과 다른 두 샘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설골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그래프 3개는 EMG 신호의 진폭을 정량화하여 활성화 정도를 계산한 것으로 세 근육에서 근육 활성화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얼굴 쪽 두 근육에서는 ZGMJ가 가장 높은 활성화 수준을 보였고 설골근에서는 YMR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안면 근육이 감정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추미근은 부정적인 감정에 비례하고 대광골근은 긍정적인 감정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목 쪽의 설골근은 삼키는 과정에 관여하며 이 근육의 활성화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삼키는 횟수가 많아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센서리 결과와 종합해서 보면 가장 높은 센서리 점수를 얻은 YHDQLC가 가장 높은 부드러움을 나타내었고 근전도 결과에서는 대광골근의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센서리 결과와 근전도 결과의 긍정적인 감정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3개의 샘플 중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은 ZGMJ 샘플이 설골근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유도하였고 알코올 함량이 가장 낮은 YMR 샘플은 설골근의 활성화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알코올에 따라서도 설골근의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리적 신호와 센서리 평가 결과 간의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왼쪽의 주파수별 결과는 프론탈 영역에 대해, 가운데 뇌 영역별 결과는 델타 대역에 대해 수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샘플을 시음한 후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뇌 영역에 걸쳐 PSD 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 델타 대역과 이 델타 대역에 대한 뇌 영역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 프론탈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뇌 영역과 주파수 대역을 상관관계 결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왼쪽에 있는 이 A와 B 그림은 후각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프론탈 영역의 델타와 알파 대역은 향과 맛 설명자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이 델타의 이 라이트 템포럴 영역 또한 이 센서리 평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래의 미각 실험 결과에서도 프론탈의 델타 대역에서 센서리 평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델타 대역 내에서는 이 프론탈 영역과 레프트 템포럴 영역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기억과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는 좌반구보다 우반구가 미각 인식에 더 관여함을 보여주고 프론탈 영역은 사고와 판단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100주 시험 과정에서 프론탈과 템포럴이 주로 활동함을 시사하며 이는 피험자가 무의식적으로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고 감정 또한 최종적인 샘플 인지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장 오른쪽의 그림 2는 근전도 신호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가장 오른쪽의 이 설골근이 센서리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 눈 쪽의 추미근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추미근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풀향, 곡물향, 쓴맛과 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험자의 백주에 대한 센서리 평가가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한 설골근의 활성화 빈도는 부드러움인 이 멜로우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샘플이 순할수록 이 설골근의 활성화 빈도가 적고 설골근의 활성화 빈도가 낮을수록 삼키는 횟수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샘플이 덜 자극적일수록 이 설골근의 활성화 빈도가 적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백주의 순한 맛을 특징 짓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논문에서도 결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EEG 그리고 EMG와 같은 생리학적 전기신호 기술이 소비자의 감각 경험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식품 생산 그리고 소비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의 뇌파와 근전도에 대한 연구를 처음 접하는 만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센서리 평가의 설명자의 숫자가 16개에 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유사한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설명자가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유사한 느낌을 가지는 설명자를 좀 하나로 통합시킨다면 해석 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술을 자주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각각이 다른 느낌을 표현한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두 논문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결과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했고 전반적으로 이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건데요. 이 동일한 결과이더라도 주파수 측면, 뇌영역 측면에서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